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얼마 전에 29일 날 이제 동아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단독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취재해서 단독 기사를 내보냈어요.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 내용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7인 정족수 조항 위원으로 이제 없애려고 했는데 한 명 반대로 무산됐다. 이게 제목이에요. 7인 정족수 조항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재판관 한 명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중요한 단독 기사예요.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누구냐? 이걸 제가 세 군데 교차 취재를 통해서 누군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현 상황을 보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먼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자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법 23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걸 위헌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명이 반대해가지고 그대로 뒤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법 23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이 바로 이 조항이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7명이 넘어야 심리한다. 또 이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몰라. 하되 중요한 거는 7명 이상이 돼야 심리한다. 이게 23조 1항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2항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2항은 이제 직접 관계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7명 이상 심리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과반으로 결정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권한대행 심판 있잖아. 한덕수 총리 탄핵이 돼서 권한대행 심판하고 같이 보냈죠. 이런 거는 이게 과반으로 보통 결정하죠. 근데요, 그 1호를 보십시오. 2항 1호를 보면 무조건 이게 6명이 넘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법률의 위헌 결정, 그 다음에 탄핵 결정이 나오잖아. 탄핵. 그 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돼.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6인이 넘어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게 지금 헌재가 몇 명이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6명밖에 없잖아. 3명 임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법의 1항에 의하면 7명 이상으로 심리하니까 원래는 심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돼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요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으로 전에 설명했죠? 6명이 심리 못하면 재판이 늘어지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요 23조 1항이 돼서. 헌법소원 해가지고 이제 가처분으로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6명이 심리하고 있잖아요. 요까지는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시적인 가처분이니까 본안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을 임시로 6명이 하고 있는데 아예 이걸 본안 판단해가지고 위헌으로 아예 요걸 위헌으로 해버리자. 그러니까 7인 이상이 심리한다는 걸 위헌으로 결정하자. 그러면 이게 6인 심리 이걸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니까 아예 이 조항 자체를 본안 판결까지 가처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23조 1항은 위헌이다. 이 말은 6명이 심리해도 된다. 심리 의결해도 된다. 이렇게 법을 위헌 선언하려고 지금 6명이 모이고 회의를 계속 했는데 5명은 오케이. 5명은 이제 그냥 위헌으로 하자. 우리 6명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5명은 오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재판관 한 명이 결사 반대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는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하죠. 만장일치로.
한 명이 강하게 반대하면 그 위원 결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조항이니까. 한 명이 결사 반대했다는 거야. 왜? 7인 이상이 심내해야 된다. 6인으로 이게 심내하면 이게 안 맞다. 이준석 위원장 가처분은 임시적으로 이제 이준석 위원장한테 해준 거고, 원칙은 우리가 7인이 심내해 정당성이 있지. 6명이 심내해버리면 그건 민주적 정당성이 없지 않냐. 따라서 이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반대한 재판관이 한 명 있다. 이게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예요. 동아일보에. 그러면서 지금 헌재가 반쪽을 났다는 거야. 밑에 헌재 사무처나 연구관들도 위헌을 해야 된다. 7인 심리 이게 위헌이다.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정당성을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심내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파가, 직원들도 막 파가 갈려간 논쟁이 있고, 헌재가. 그 다음에 재판관도 지금 한 명이 강하게 반대해서 위헌 선언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어정쩡하잖아. 그래서 지금 헌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6명으로 선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리도 하고는 있어. 6명이 심리는 하고 있는데 가처분 때문에 이준석 가처분과 하고는 있는데 좀 이게 불안하지. 6명 가지고 선고까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아이고 우리 고민 중입니다 이러고 있어.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에 그 재판관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 6명이 선고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헌재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 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 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누굴까? 아니 지금 현재 재판관이 6명인데 실제 7명이 심리하는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러면 6명이 심리할 수 있게 하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강하게 반대해서 이걸 위헌을 못하고 지금도 어정쩡하게 가처분만 된 상태에서 7인이 심리한다는 게 남아있잖아. 그럼 이게 누가 강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 이름이 안 나오니까 동아일보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헌재 내부의 취재, 그 다음에 재판관 주의 취재, 그 다음에 언론사나 모든 데 종합 크로스 다 이게 교차 체크를 3군데 이상 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죠. 누구냐? 보통은 근데 이걸 방송하면서 강신호 변호사나 유튜브 보니까 제가 보통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죠. 왜? 정영식 재판관이 박선영 진실 과거사 하에 위원장의 제부라 그랬잖아. 지금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추천하고 직접 임명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오히려 이제 6인 체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닌가. 지금 선고를 못하니까 7인 이상이면.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추측이 여러 유튜브나 방송에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이제 워낙 확고하니까 또 이게 주심이다 보니까 이게 의사를 강하게 피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요, 6명이 해도 자기 혼자 반대하면 5대1이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이게 반대할 이유도 없어. 그럼 누구냐? 결국은 이제 김복형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김복형 이분이 요 23조 1항이 위헌하는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은 7명이 돼야 심리에 선고할 수 있다고 결사 반대하는 사람은 김복형 재판관이다. 이것도 윤 대통령한테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7명이 돼 선고하면 어차피 6명이 지금 선고 못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 정영식 재판관처럼 6명이 선고하자. 그럼 나 반대할게. 이래도 돼. 둘 다 좋아. 제가 보기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복형 재판관 다 좋아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은 뭐냐면 7인이 심리 의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6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냥 대통령 계속 마비되어 가는 거지 뭐. 그러면 대통령은 나쁠 게 없어. 시간도 계속 가는 거야. 어차피 3명 임명 안 하니까. 3명 임명 안 하니까. 7명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이 안 되는 거지 뭐.
인용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게 좋다는 거예요. 김복형, 근데 뭐 정영, 뭐 더 좋은 거야. 6명이 그냥 심리 의결해가지고 기각시키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게 두고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 한두 명이 반대하면, 뭐 5대1이 나오면 이게 또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계속 난리치겠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워낙에 대통령하고 친한 있고, 친분이 있고, 또 이게 그 주심이니까 아마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김복형 재판관이 대신 나서가지고 요 7명 심리하는 거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걸 위헌 선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는 졸속 심리가 안 되잖아. 6명 다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래 불릴 수도 있거든. 그걸 막잖아. 아니 막아주잖아요. 이게 저는 좋다 보는 거예요. 일단 4월 18일까지 끌어야 되는 거지. 2명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이게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에 빠진 가장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미리 결정해 줘야 되거든. 근데 미리 결정했다가 나중에 정영식이든 김복경이든 한두 명 빠져버리면 기각이 되니까 헌재로서 난감한 거야. 아니 6명이 다 지금 윤석열 탄핵하자고 동의하면야 관계없지. 그러면 6명이 선고한다고 하겠지. 근데 동의를 하느냐고. 심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난감한 거예요. 헌재도. 이게 내부 사정이 지금 개파이래. 헌재도. 제일 중요한 게 헌재는요. 다시 말합니다. 6명이 선고할 수 있다면 이거부터 결론 내려줘야 돼. 나중에 끼아맞추려면 안 돼. 재판관 의사 들어보고 나중에 하지 말고 미리 지금 결정해라 말이야. 6명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결정해라 말이야. 6명이 안 된다 하면 굳이 심리를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죠. 6명이 안 되면 그럼 7명 되도록 기다려야지. 근데 6명이 된다고 하면 그걸 먼저 결정해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정영식이든 김복형이가 반대해버리면 이게 기각되는 거지 뭐.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제일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6명이 선고해가 한두 명이 반대해가 끝내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아. 근데 뭐 지금 헌재가 그러니까 이게 그 겁이 나니까 이쪽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뭐 6명 이걸 위헌 어떻게 그 7명 위헌해가지고 6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 인용하자 이렇게 지금 주도하는 자가 있겠지. 문영배나 뭐 이미선이나 이 자들에게 어떻게든 자기들 퇴임하기 전에 우리 6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 7인 이상 심리 이것도 위헌하고 그러면 이게 6명이 할 수 있잖아 선고. 그러면 6명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때처럼 우리 8대0 만듭시다. 이게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내부 사정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주심 재판관은 침묵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어리시킬 거예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이 총대를 맨 거야. 이거 안 된다. 6명 위헌. 그럼 이게 뭐 선고를 못 하는 거지 뭐. 그럼 4월 달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고 못 하면.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이 주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7명이 대가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요. 주장하면 이게 지금은 3명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윤 대통령 탄핵도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2명 또 나간단 말이에요. 4월 18일 날. 야, 이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요. 거제도 출신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요. 어떤 분이냐? 거제도 고향인데 거제도 옛날에 거제도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은요. 판사를 아주 68년생. 저보다 2살 많네. 거제도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부산 서여자고등학교가 91년에 서울법대를 졸업한 거예요. 서울법대. 그다음에 연수원은 24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보다 1년 후배 24기. 초임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야. 실력이 뭐 탁월한 판사지.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건인 것 같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30몇 명이 올랐거든. 추천. 30몇 명 중에 김복형을 추천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조희대 추천에 윤석열 임명. 이게 김복형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그랬잖아. 그때도. 조희대가 추천하니까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조희대 대법원장 믿어야지. 어떻게. 대법원장 몫이 세계인데.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6인 7인이 심리한다는 이 조항위원을 나머지 사람들은 5명이 5대 1인데 김복형 재판관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7인이 심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시간 끄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극단적으로 하가 6명이 만장일치로 그냥 탄핵해버리면 우리는 뭐 되느냐고.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으로 그래 됐는데 일단 김복형 위원장 재판관 태도를 보면
이걸 보면 이게 그 추론해 보면 아마 이게 그 윤 대통령 탄핵에도 저는 상당히 그 반대하는 탄핵을 이게 기각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가장 확실한 정영식 재판관, 그다음에 그 김복형 재판관이 소신이 있다는 5명이 가도 안 가잖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8대행일 때는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머지가 막 설득하니까 아이 어쩔 수 없이 8대행으로 갔거든. 그래야 이게 뒤탈이 없다고. 근데 김복형 재판관에게 야 5대1이든 뭐든 내 소신이 있다.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럼 탄핵에도 저는 이게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는 거예요. 왜? 지금 6명으로 졸속으로 2달 안에 빨리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 그 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그렇게 몰고 갈란다고 말이야. 이걸 이게 제동을 걸고 있잖아. 그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우리 정영식, 김복형 2명은 이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뭐 이번에 국민의 조한창이는 저 사퇴해버리라. 그 3명은 임명할 필요 없고 2명만 이렇게 꼭 있으면요. 지금 6명밖에 없으니 4대2잖아. 어떻게 결정할 거야? 어떻게? 저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 그냥 한 명이라고 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여러 취재 끝에 김복형으로 단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영식과 우리는 2명이 확실한 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결정을 믿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